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인 방사강 가속기 후보지 선정에서 춘천이 탈락했습니다. 첫 관문도 넘지 못한 셈인데 강원도와 춘천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이 방사광 가속기 후보지 2곳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사광 가속기 예정 부지를 전남 나주와 충북 청주 2곳으로 압축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유치계획 발표에서 방사광 가속기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몰린 수도권과 불과 40분대 거리고 남부 지역과 달리 진도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지 않았다며 입지 조건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부지 선정 기준에서도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꼽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후보지에도 들지 못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 남산면 일대에 계획했던 가속기 혁신도시 조성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는 대덕특구 등 관련 연구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전남 나주는 정치력 등을 앞세워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이 왜 이들 지역에 밀려 했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강원도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되는 작은 학교들이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학생 수가 많은 도시 학교들은 등교 수업일이 가까울수록 걱정이 많은 상태인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며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감염 여부, 돌봄 수요, 원격 수업을 위한 출석률, 학생과 학부모 요구 등 학교별로 상이한 상황을 고려한 방침입니다. 전체 학교의 46%에 해당하는 248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들은 13일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20일에 전체 학생들이 등교 수업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정하면 아무튼 그날 때 이제 1, 2, 3학년이 다 같이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굳이 순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순차 등교 수업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에 맞춰 방과 후 수업도 재개합니다. 문제는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입니다. 일단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학생 건강 상태를 학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마스크도 2장씩 지급합니다. 교실과 급식소 간격 유지에 교실 급식과 간편식까지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공간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들 25, 26명씩 되는 애들 책상을 최소 띄워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시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요일별 수업을 고려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교 수업일이 다가올수록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한라대학교는 40명 이하 수업에 한해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을 원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산하던 대학 캠퍼스가 마스크를 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 유지합시다. 1m씩만 떨어져 주세요. 강의 건물에 들어설 때도 1m씩 거리를 두고 손소독과 발열 체크가 진행됩니다. 식당에는 비닐 장갑과 칸막이가 놓여 개별 식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한라대가 40명 이하 수업에 한해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주간의 부실한 비대면 수업이 불만이던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크게 반겼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하면은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면 교수님께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대면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도 많아 대부분 온라인 수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학 측은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일정 과제를 수행하면 출석을 인정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출석 인정원을 통해서 출석과 관련돼서 유예 조치를 취했고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 스스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겁니다. 대학들의 비대면 강의 연장으로 학생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불만에다 등록금 반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면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한라대의 선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천연 동굴을 조사한 결과 보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건설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 민간합동조사단은 오는 13일 환경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석회석 광산 부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돼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동굴의 가치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영향을 조사했는데 지방문화재 이상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평가된 건 퇴적물 위로 물이 흐르면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강원대학교 조경남 교수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매우 뛰어난 가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 부분에서 주변 개발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며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굴생물 조사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박쥐가 출현하지 않았고 신종이나 미기록종 생물의 발견도 없었습니다. 외부 발파가 동굴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사 기간과 구간이 모두 짧은 점을 이유로 주변 공사의 영향 여부를 단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런 연구 결과를 취합한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도 3개월의 조사만으로 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민간 합동조사단은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발전소 건설 공사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도출한 뒤 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조사 기간이 짧고 동굴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만 조사하는 등 한계가 명백했다며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에 이어 일반 주민들에게도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 원하는 주민은 11일부터 공적 마스크처럼 해당 요일에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역 상품권과 선불 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72만여 가구로 강원도는 4,345억 원 가운데 631억 원을 시군과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을 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당분간 보증상담과 접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해줄 때 진행되는 올해 재보증의 한도가 코로나19 대출로 4개월 만에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재보증 한도를 추가 부여해 줄 때까지는 소상공인들의 신규 보증 상담과 접수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1차 긴급 대출이 어제로 끝났고 오는 18일부터 2차 사전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가 시장군수협의 회장인 원창목 원주시장을 찾아
농업인 수당 지급을 연기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와 농업인 수당은 별개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지급이 시급하다며 올해 안 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시장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지급 대상 선정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3대 도시 신규 취항과 기존 노선 복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 하노이 공항에 항공기를 이착륙할 수 있는 슬롯을 주 7회 확보해 7월부터 매일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휴항 중인 대만 타이베이와 필리핀 클랑 노선도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이고 중국 노선은 연말쯤 취항할 계획입니다. 국내선 제주 노선은 지난 연휴 기간 첫날과 마지막 날의 경우 예약률이 90%에 이르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휴관 중이던 영월 지역 박물관들이 어제부터 일제히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문을 닫은 지 72일 만으로 라디오스타 박물관 등 공사립박물관 22곳이 대상입니다. 장릉과 고시굴,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도 다시 운영되고 영월 시네마는 상영작을 추려 이달 중순쯤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2달가량 지연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어제부터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유가족 유전자 시료 12,000여 개를 확보하고 오는 10월까지 신원 확인센터를 준공하는 등 발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여건을 구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교직원 9개 현장 체험 연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연수 대상으로 3개의 정책 연수단 45명을 이미 선정했지만 연수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연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 테마 연수 40개단 160명의 연수는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춘천고등학교 정문 앞에 신축될 25층 오피스텔을 두고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동문회 측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춘천고와 성수고, 성수여고, 중앙초교 동문회와 학부모 50여 명은 어제 도청과 춘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학교 앞 고층 오피스텔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고층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학교 앞 교통 혼잡으로 아이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춘천시와 도교육청이 건축 승인을 재검토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험준한 지형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동해시 무릉계곡 배틀바위 등산로 정비 사업이 오는 7월 이후에 완공됩니다.
동해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모두 7억 5천만 원을 들여 무릉계곡 무릉광장에서 배틀 바위에 이르는 등산로 환경 정비 사업을 오는 7월 이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등산로 5.34km 구간은 무릉계곡 매표소 입구에서 배틀 바위, 두타산성, 수도골, 박달령으로 이어지며 이 가운데 새로 만드는 3.14km 구간의 90% 이상의 정비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제16회 강원 아트페어가 다음 달 강릉과 춘천, 원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모두 54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일부 춘천전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2부 강릉전은 다음 달 9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